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볼게요. 본인 스스로 관리를 잘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자,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나 완벽하게 하고 있어 라고 말하시는 분들 아마 없을 겁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고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서 계속 미루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걸 딱 봤는데 와, 조졌다. 요런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잖아요. 주식해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저점에서 사가지고 고점에서 팔면 당연히 수익 나죠. 당연한 거잖아요, 이건. 근데 문제는 저점인 걸 알면서도 막상 그때는 못 삽니다. 왜냐? 지금 당장 결과가 눈에 안 보이거든. 자기 관리가 딱 이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선크림 안 바른다고 내일 바로 피부가 망가지지 않아요. 오늘 치실 안 한다고 해서 이가 빠지지 않아. 근데 5년 뒤에는 여러분, 피부과 레이저에 수백만 원 쓰고 있을 수도 있고 치과 치료한다고 몇십 몇백 그냥 깨질 수도 있어요. 귀찮아서 안 한 것들이 나중에는 전부 돈과 시간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당장 저점 매수 해야 하는 관리들 제가 오늘 싹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피부 관리는 지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얼굴 봤을 때 그때 했어야 됐는데 하고 무조건 후회할 관리들이에요. 자, 첫 번째 선크림인데 얼굴에서 끝내지 말고 목까지 무조건 바르셔야 됩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서 얼굴 피부랑 목 피부를 한번 비교해보세요. 관리 잘한 사람들도 얼굴은 어느 정도 광도 나고 좀 관리한 티가 나는데 목은 색이 조금 더 어둡다거나 결이 거칠다거나 주름이 더 잘 보이는 분들 분명 있을 겁니다. 이게 진짜 20대 후반, 30대 초반만 가도 무조건 이래. 왜냐면 목 피부는 우리 얼굴보다 상대적으로 얇고 피지선도 적은 편이라서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고 자외선 손상에도 정말 취약해요. 자, 근데 우리는 선크림 바를 때 대부분 얼굴까지만 바르고 목은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진짜 70% 이상 되거든요. 이게 하루 이틀이면 괜찮아. 근데 3년, 5년 뒤 한번 생각해봐요. 그때가 되면 얼굴과 목의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질 겁니다. 이게 목주름 같은 경우는 한번 깊게 자리 잡으면은 화장품으로는 일단 절대 못 없애고 시술을 한다고 해도 완전히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목까지 여러분 선크림 꼭 잘 발라주세요. 자, 다음은 요거 이마로 눈 뜨는 습관입니다. 저도 이건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들이 손바닥이나 손가락을 이마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올려보시고 평소처럼 한번 눈을 떠보세요. 이때 이마 근육이 같이 움직여지는 게 느껴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눈이 아니라 이마 힘으로 눈을 뜨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눈을 뜰 때는 원래 이 눈꺼풀을 들어 올리면서 이 근육이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힘이 부족하거나 평소에 습관을 좀 잘못 들여놓으면 이마 근육이 대신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이마 주름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자리 잡을 수밖에 없어요. 처음에는 진짜 어색하긴 할 텐데 거울 보면서 이마는 최대한 고정하면서 이렇게 이 눈꺼풀 힘으로만 이게 눈을 뜨는 연습을 해봐야 돼. 이게 진짜 하루에 몇 번씩만 의식해도 한 2, 3주 지나면 내가 평소에 이마를 얼마나 많이 쓰고 있었는지를 무조건 알게 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화장품 성분표를 읽는 법을 기본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화장품 살 때 보통 어떻게 고르시나요? 브랜드 보고 산다거나 광고 보고 산다거나 관한사를 추천 보고 산다거나 이건 괜찮다. 근데 여러분, 화장품은 비싸다고 무조건 좋은 게 절대 아닙니다. 내 피부에 유익한 성분이 제대로 들어가 있는지가 훨씬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분표 볼 때는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보통 이 뒤에 보면 전성분표가 있잖아요. 함량이 높은 것들 위주로 앞단에 들어가요. 그래서 웬만해서 화장품이 물 베이스다 보니까 정제수가 기본적으로 앞단에 들어갈 텐데 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얘네 어떤 게 들어가는지를 잘 보라는 거죠. 이게 근데 함량이 무조건 많이 들어갔다고 해서 100% 좋은 건 아니에요. 내가 성분표를 볼 줄 아는 것과 볼 줄 모르는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좀 알고 있으면 좋은 성분들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피부 장벽이나 보습이 고민이다. 그럼 세라마이드, 판테놀, 히알루론산, 글리세린, 스쿠알란, 콜레스테롤, 그리고 내가 트러블이나 피지가 고민이다 라고 한다면 나이아신아마이드, 바하, 라하, 파하, 병풀, 마데카소사이드, 징크 PCA, 붉은기나 내가 피부 민감한 게 좀 고민이다. 그러면 병풀, 판테놀, 알란토인, 베타글루칸, 액토인, 잡티나 칙칙함 이런 게 고민이다. 그럼 비타민C, 트라넥사믹 액시드, 그리고 탄력이나 안티에이징 이런 게 만약에 고민이다. 레티놀, 레티날, 아니면 펩타이드, NMN 이런 계열 보시면 돼요. 정리하면 여러분, 피부 관리 정말 어렵게 시작할 필요 없습니다. 선크림 목까지 잘 발라주시고 이마로 눈 뜨는 습관 요거 체크해주시고 화장품은 내가 최소한의 성분표를 보는 법이라도 좀 알자. 요 세 가지만 여러분들이 체크 잘 하셔도 3년 뒤, 5년 뒤, 10년 뒤에 피부 차이는 정말 크게 벌어지실 거예요.
솔직히 치아 관리는 자기 관리 중에서도 정말 저점 매수 개념이 딱 맞는 관리예요. 지금은 솔직하게 양치 좀 대충 해도 뭐 당장은 큰일 안 날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충치, 잇몸 질환, 신경치료, 임플란트까지 가면 비용이 진짜 어마무시하게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딱 4가지만 체크해보세요. 자, 첫 번째, 양치 압력입니다. 지금 칫솔모 한번 보세요, 집 가서. 칫솔모가 옆으로 많이 벌어져 있다 하면 양치를 너무 세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정말 높아요. 내가 진짜 양치 깨끗하게 하겠다고 이렇게 박박 세게 문지르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오히려 치아랑 잇몸에 정말 부담되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양치할 때는 최대한 좀 손목에 힘 좀 빼고 살살 해주세요. 두 번째로, 이가 시리면 절대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저도 막 찬물 마시거나 할 때 가끔씩 시릴 때 있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넘어갔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바로 병원 갑니다. 이게 충치가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면 안 돼. 충치가 아니어도 뭐 잇몸이 내려갔거나 치아에 미세한 균열이 생겼거나 치아가 마모가 돼서 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치아는 진짜 초기에 보면 간단하게 관리할 수 있었던 걸 방치하면 신경치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무조건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치실 안 하는 분들 계신가요 혹시? 이거 진짜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양치만 하면 치아 사이사이 완벽하게 닦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에 음식물과 세균이 계속 쌓이잖아요. 그러면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충치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실은 진짜 필수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글입니다. 아니, 내 양치까지 하고 치실도 하는데 가글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양치는 치아 표면을 물리적으로 닦아내는 거고 치실은 칫솔이 닿지 않는 치아 사이사이를 닦아주는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둘을 다 해도 놓치는 구간이 있습니다. 혓바닥, 뭐 잇몸 안쪽, 입천장, 볼 안쪽 이런 데 막 남잖아. 이런 데에도 세균이 남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글 같은 경우는 이 구간을 한 번 더 정리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정리하면 여러분, 구강 관리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루틴 하나만 잡아놔도 나중에 신경치료, 뭐 잇몸치료, 임플란트 같은 큰 비용을 줄이는데 정말 도움 될 거예요. 건강해지려고 나름 뭐 웨이트도 하고 유산소도 열심히 하고 운동도 하는데 한순간 몸 계속 어딘가 불편하고 아프죠? 진짜 저도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운동 전에 정말 큰 실수를 하고 있어요. 운동 시작하기 전에 뭐 다리 쭉 늘리고 뭐 허리 숙이고 뭐 팔 이렇게 쭉 당겨주고 이런 식으로 근육을 길게 늘리는 스트레칭을 먼저 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항상 좋은 순서는 아니에요. 운동 전에 근육을 오래 늘려서 고정하는 정적의 스트레칭을 하면 오히려 근육의 탄성이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스쿼트나 뭐 데드, 벤치프레스 이런 것처럼 힘을 바로바로 이렇게 좀 급격하게 써야 되는 운동에서 몸이 덜 안정적이거나 힘이 덜 나오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이게 이어지면 부상까지 이어질 수 있거든요. 진짜 운동 전에는 쭉쭉 늘리는 정적인 스트레칭보다는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저 관절을 깨우는 이렇게 동적 스트레칭이 훨씬 좋습니다. 내가 여기 앉아서 뭔가 보여주기가 쉽지 않네. 이런 식으로 체온을 올리고 관절 가동 범위를 열어주는 방식, 이렇게 해줘야 돼. 그래서 운동을 내가 정말 좋아하고 오래 하고 싶다면 운동만 잘해서 될 게 아니라 이런 스트레칭도 잘 해서 오래오래 우리 운동 같이 합시다. 알겠죠? 탈모 얘기 나오면 다들 바로 약부터 떠올리실 것 같은데,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요거부터 체크해 봐야 될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두피의 환경이에요. 탈모는 유전만의 문제가 아니라 두피에 계속 염증이 생기고 자극받고 제대로 회복되지 못하는 환경에 계속 놓이잖아요. 그럼 이 탈모가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딱 2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샤워 후에 두피 건조 무조건 잘해주세요. 샤워하고 나서 그냥 수건으로 대충 말리거나 뭐 드라이기 한 5초 10초 하고 그냥 끝내는 사람 너무나도 많아요. 자, 왜냐면 젖은 두피는 습도와 열감이 남아있는 상태라서 세균이나 곰팡이균이 번식하기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에요.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지루성 두피에 어미어지고 두피 가렵고 막 각질 생기고 그냥 뭐 모낭염처럼 올라오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머리는 있잖아요, 여러분. 머리카락보다 두피를 말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헤어 제품을 쓰신 날에 저녁에 집에 가서는 샴푸를 진짜 꼼꼼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는 게 뭐 왁스, 스프레이, 뭐 오일 이런 헤어 제품들 자체가 탈모를 유발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이 제품들을 바르고 두피에 하루 동안 뭐 이틀 동안 남아있을 때예요. 왜냐면 이런 스타일링 제품들이 피지, 땀, 미세먼지랑 섞여서 두피에 오랫동안 남으면 모공 주변이 막히고 두피가 자극받고 염증이 생기기 또 좋은 환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샴푸 잘 해주셔야 됩니다. 탈모는 물론 유전적인 요인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유전이 있더라도 두피 환경을 잘 관리하면 악화 속도를 조금 늦출 수 있어요.
여러분 자도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유독 힘든 분들 많으시죠? 물론 뭐 피로 원인이라는 게 뭐 수면 부족, 스트레스, 식습관, 뭐 운동 이렇게 좀 다양하긴 한데 그 중에서 한 번은 꼭 체크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간입니다. 괜히 뭐 간 때문이야 이런 노래가 있는 게 아니야. 간은 우리 몸에서 뭐 해독, 대사, 영양소, 저장, 담즙, 생성 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몸에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말 핵심 기관입니다. 근데 문제는 간이 안 좋아지고 있어도 초반에는 티가 안 난다는 거야 아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흔히 침묵의 장기라고 많이 하잖아요. 간이라는 거는 진짜 조용히 버티다가 어느 순간 한계가 오면 그냥 지지 쳐버립니다. 그냥 본인 스스로. 자, 그때부터 관리가 아니라 치료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 관리는 피곤할 때 챙기는 게 아니라 아직 내가 멀쩡할 때 티가 안 날 때 미리미리 챙겨야 하는 거예요. 일단 사실 관 관리에서 가장 먼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술이거든요. 술이긴 해. 근데 뭐 여기서 술 드시지 마세요 라고 하기에 나도 술을 좀 많이 먹는 편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되지. 그리고 우리가 왜냐면 사회생활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뭐 회식도 있고 사람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을 안 먹을 수 없어요. 현실적으로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술을 좀 마시더라도 빈도와 양은 무조건 본인 스스로 좀 줄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간이 회복할 시간을 충분히 좀 만들어주시고 밀크시슬 같은 간 건강 보조 성분 하나쯤은 챙겨주는 것도 좋아요. 저도 밀크시슬 꼭 챙겨 먹는데 제품 고를 때 그러니까 브랜드 보지 마세요. 뒤에 보면은 함량이 있잖아요. 하루 섭취량 기준으로 실리마린이 한 130mg 정도? 한 요 정도는 들어있는지 체크해보는 게 좋습니다. 자, 정리하자면 간은 아프고 나서 챙기면 무조건 늦어요. 지금 괜찮아 보여도 뭐 술, 과식, 수면 부족 이런 체중 증가가 계속 쌓이면 나중에는 피로감, 회복력, 몸 컨디션에서 무조건 차이가 느껴질 수 있거든요. 간이 진짜 망가지기 전에 미리미리 챙겨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아시겠죠? 갑자기 뭔 개소리인가 할 수 있잖아. 저는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을 오늘 얘기한 뭔가 저점 매수라는 개념에 정말 잘 맞는다고 생각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뭔가 실패했을 때 좀 많이 멘탈이 흔들렸을 때 뭐 인생이 그냥 내 맘대로 안 풀릴 때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나를 좀 회복시키고 다시 적응하고 다시 이렇게 튀어 올라오는 힘, 이게 회복 탄력성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그냥 스프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띠용띠용 하는. 근데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제가 봤을 때 성격이라기보다는 이게 반복된 경험으로 길러지는 좀 능력에 가깝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옛말에 어른들이 막 이런 말 하잖아. 막 꼰대처럼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실패해봐라, 뭐 젊을 때 많이 부딪혀봐라. 이게 저도 옛날에는 이거 진짜 왜 이렇게 개꼰대 같은 말을 하지? 이렇게 생각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회복 탄력성에 관련된 얘기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하세요 뭐 이런 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감당할 수 있을 때 작은 실패를 좀 해보고 거기서 다시 일어나는 이 연습을 계속 반복하라는 거지.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하는 저점에서 관리는 뭔가 우리가 피부, 뭐 몸, 구강 뭐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인생에 있어서 뭐 작은 실패에서 좀 다시 일어나보고 하기 싫어도 나 자신과 약속을 조금 지켜보는 요 경험, 이게 쌓이면 결국 회복 탄력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회복 탄력성은 나중에 있잖아요. 인생에 진짜 내가 봤을 때 저점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때 이제 다시 튀어 올라올 수 있는 그 딱 한 번을 위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은 저점 매수 꼭 해야 할 관리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자, 아마 보면서 나는 요거 안 하고 있었는데 싶은 게 분명 하나쯤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이 6가지를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은 3일 안에 바로 포기합니다. 그게 사람이 어쩔 수가 없어. 그래서 뭔가 이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가지고 한 2주 동안만 해보시고 그 하나가 습관이 되면 다음 하나는 훨씬 쉬워질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저점 매수 얘기했잖아요. 이 저점 매수에서 제일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 좀 도움 되셨다면 또 구독과 저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다음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권하살이었습니다.